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모건 스탠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반도체 겨울은 생각보다는 되게 일찍 지나갔어요. 그리고 올해 초반까지 잠잠하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마이크론이 벼랑간 큰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단수가 갖는 의미는 확실하죠? 건축으로 예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한 20층 정도 안팎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제 30층, 40층 혹은 그 이상의 아파트들도 쉽게 볼 수 있게 됐죠. 공간의 관점에서 층을 더 위로 쌓을 수 있다면 당연히 같은 면적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크기의 칩에 더 많은 셀을 쌓아 올림으로써 같은 면적에서 데이터 저장량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특히 스마트폰처럼 작은 디바이스들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게 된 오늘날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면적을 유지하면서 용량과 성능을 키우는 게 제조사들의 공통된 방향성이 됐어요. 아닌 게 아니라 마이크론의 최근 기술적인 도약은요, 국내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명한 기술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요. 2020년 마이크론은 세계 최초로 14나노 D램 개발에 성공했고요. 또 낸드 플래시에서도 지난해 말 업계 최초로 176단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채 1년도 안 돼 업계 최초로 마의 200단 돌파 제품을 양산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낸드 플래시에는 기술적인 난관이 몇 개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전화가 오고 가는 통로인 채널홀이에요. 이 구멍을 균질하게 잘 뚫어야지만 전화가 오고 가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최근 몇 년새 낸드 플래시의 층수가 높아지면서 이 공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채널홀을 뚫는 플러그 공정에서 균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바로 그것이죠. 웨이퍼에 구멍을 뚫는 건 화학적 용액을 떨어뜨리는 웻 에칭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용액의 특성상 사방팔방으로 퍼지다 보니까 공정 과정에서 상부홀보다 하부홀이 더 좁아지는 건 보통이고요. 홀이 막 휘거나 끊어지거나 막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하는 일들도 되게 비일비재하죠. 이런 문제는 제품의 성능을 낮추면 물론이고요, 작동 자체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낸드 플래시를 두 단으로 쌓는 더블 스택 방식이죠. 쉽게 말해 낸드 플래시 200단이라면은 이걸 100단씩 나눠가지고 구멍을 뚫고 두 개를 이어 붙이는 거죠. 다만 이 경우 에칭 공정을 두 번을 해야 되고요, 또 웨이퍼 더미를 이어 붙여야 되니까 불필요한 공정이 생겨서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게 되죠. 실제로 마이크론의 최근 기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는 낸드 플래시의 더블 스택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어요.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최신 제품인 128단까지는 싱글 스택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반면 마이크론은 88단 제품 두 개를 이어 붙인 거니까 상대적으로 기술 열의에 있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만 이런 지적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 낸드 플래시의 에칭 공정에서 동일한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당연히 더블 스택보다 싱글 스택이 훨씬 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싱글 스택에서 만든 경우 더블 스택보다 수율이나 성능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걸 줄이려면 일종의 보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 또한 기술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거죠. 또 실리콘 두 개를 이어 붙이는 더블 스택이 무조건 쉽다라고 단정질 수도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웨이퍼 두 개를 겹치는 걸 뛰어넘어서요, 두 개의 스택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채널 홀이 얼마나 균일하게 이어지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 세간의 편견처럼 싱글 스택이 더블 스택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이건 단순히 에칭 공정만 떼놓고 보는 거죠.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라는 하나의 제품을 통틀어서 보자면 어느 방식이 더 낫고 불리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크론의 기술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과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기술 격차가 최소 1년 이상 벌어졌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랬던 이 회사가 반전을 일으킨 게 바로 2020년부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마이크론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했는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통상 반도체는 공정 개발을 완료한 후 양산을 시작해서 램프업을 통해서 수율을 점점 높여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하지만 마이크론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공정을 최신화하는 걸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는 쪽을 택했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서 다소간 수율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보단 선제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전략은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낳은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마케팅 관점에서 최근 마이크론은 타사 대비 기술적 우위에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가 대당 수천억 원이나 하는 EUV 장비를 도입하고서도 D램 개발에 고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기존 패터닝 제품인 불화아르곤 장비를 쓰는 걸 고수한 마이크론의 선택이 옳았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론은 현재 양산 중인 14나노 제품은 물론이고요, 향후 12나노 제품까지 불화아르곤 장비를 쓰겠다고 선언한 상태죠. 경쟁사들이 EUV 장비 전환에 나서면서 초기 수율 잡기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이 장비를 쓰지 않음으로써 돈을 세이브하고 나아가 기술적으로도 앞선다는 이미지를 주는 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런 전략 선회가 가져온 두 번째 효과는요, 바로 수익성이
상황이 직접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론은 2020년대 초 영업이익률이 10%대 초중반에 머물렀었는데요. 2020년 말 20%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 이 비율을 30% 이상까지 끌어올렸어요. 비슷한 매출 규모를 가진 SK하이닉스를 최근 분기 영업이익률에서 역전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제는 업계 최고라 불리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에도 어느 정도 근접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기간 삼성전자의 매출 증가율은 단 14%에 머물렀는데 마이크론은 무려 50%나 넘게 끌어올리면서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냈죠. 그렇다면 마이크론의 이런 진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장 이들의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2020년 마이크론의 실적이 올라간 이후에도 D램과 낸드 플래시 점유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마이크론과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D램의 공정 미세화나 낸드 플래시의 단수 증가를 뛰어넘어서요. 제품 성능에 크게 기여하는 컨트롤러 같은 부품이나 혹은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서 다소 간과한 이야기지만 마이크론이 EUV 도입을 늦춘 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한 악재가 될 거예요. 이미 D램의 EUV 도입을 수년 전부터 시작한 삼성전자, 그리고 차세대 공정에서 EUV를 도입하기로 선언한 SK하이닉스, 이들은 당장 수율 문제로 고생을 하겠지만 그만큼 수율을 안정할 시기도 빨리 찾아올 겁니다. 반면 마이크론도 언젠간 EUV를 도입해야 될 텐데 이 시기가 찾아온다면 다시 한번 기술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지죠. 다만 그럼에도 마이크론의 최근 상승세가 돋보이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빠른 테크 전환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1년 이상의 격차도 따라잡았다는 것도 유의미해 보이고요. 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비등해졌다는 건 이건 다시 말해 혹여 과거처럼 치킨 게임이 다시 벌어지더라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마이크론을 밀어내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젠 DDR5로의 전환,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서의 200단 이상 양상이 본격화될 텐데 이로 인해 촉발될 기술 경쟁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마이크론만 치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인텔 낸드 사업부를 끌어안는 SK하이닉스도 충분히 위협적이고요. 또 지금까지 1위를 오랫동안 수성해온 삼성전자의 방어 전략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